Dear colleagues, participants in the World Ocean Forum 2021. 참석자 여러분, 2021 세계 해양 포럼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양 산업 스타트업을 주제로 한 이 특별 세션에 저를 생각해 주시고 세계 해양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 과학의 10년과 관련하여 그리고 과학이 해양과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구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 요인입니다. 오늘 이 발표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현재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 산업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션 거버넌스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새로운 의제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MDG가 SDG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30년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해양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유엔에서는 세계 해양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000페이지에 이르는 굉장히 긴 보고서였는데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을 보호하기에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보고서였습니다. 해양이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메시지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IPBES의 보고서를 통해서였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보고서가 출판된 바 있습니다. IPCC,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에서 이 보고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2019년 해양과 관련된 보고서의 결과서와 동일한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해양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양을 어떻게 원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해양 공간 관리라든지 혹은 양식, 어업의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해양에서의 실시간 서비스와 또 경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위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에서의 여러 많은 손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가장 빠른 멸종의 속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해양 산업의 발전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로 유엔의 기후변화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라스고에서 2주 안에 컵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해양과 관련된 의지가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기후변화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3도에서 4도가 만약에 증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해양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양이 탄소를 흡수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회학적인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고 또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 메가시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인구들이 연안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를 물에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해양의 물리나 화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양을 관리하는 것이 산업 개발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에서 나온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마카롱 대통령도 참여를 했던 고위급 패널의 심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하드코어 과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해양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양으로부터 식량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양과의 더욱더 조화로운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지식들 그리고 이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서 요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스페셜 리포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화면에 타이틀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해양으로부터 6배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40배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저희가 원하는 1.5도 파리 협정에서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탄소 격차를 20%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급 패널에 참여하고 있는 15개국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해양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과학 그리고 관찰 이런 것들이 기반에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먼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해양에서의 활동 계획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활동들에 대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 기반의 오염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양과 함께 더 조화롭게 그리고 더 생산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양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공간 관리 등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에서의 관측은 기상 관측에 비해서 훨씬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펀딩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소에 의해서 펀딩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관찰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역량을 보면요.
제가 화면에서 우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 과학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또한 호주를 포함한 동아시아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이 지도에 없습니다. 또한 해양 과학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오션 사이언스 리포트를 2번 출간했을 때도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해양에 대한 지식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해저의 지형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해저 지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장난을 쳐봤습니다. 이것은 해양의 해저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성의 표면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고화질로 화성의 표면을 알고 있지만 해저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말레이시아 MH370기가 실종되었을 때 해저 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해저의 표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저 깊은 곳의 모습을 찾아보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런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해저 표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성이라든지 혹은 중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상황 관찰이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저희 IOC에서는 2017년에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수천 명의 기관이 저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간의 계획에 대한 제안이었는데요. 이 계획은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10년간의 계획의 10개월 정도의 진전이 지금 현재 있었습니다. 청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참여적인 해양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해양보다는 해양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오션 데케이드 챌린지 영역이라고 부르는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을 포함한 해양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해양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해양으로부터 식량 추출량을 6배 정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오션과 기후, 해양과 기후 간의 넥서스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태풍들이 증가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자연재해의 결과에 대응해 나가야 하고 또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양을 관찰해야 되고 아프리카 국가 혹은 소규모의 도서 국가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후변화나 해양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해양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얼마나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해양은 인간의 행동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0년 계획의
10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런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심해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이를 통해서 늘려나가고 심해를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강의 수원지로부터 연안 지역에서 델타 지역에서 해양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범위에서 저희가 관찰과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필수적인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구 온도가 1.5도가 상승하게 된다면 산호의 75%가 사망하게 될 것이고 지구 기온 상승이 2도씨가 된다면 모든 산호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드사이언스가 아니라 하드사이언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의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10개년 계획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려 합니다. 여성의 참여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젊은 해양 전문가들이 주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안 도시, 해양 도시 등등을 위한 많은 솔루션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양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과 해양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이 10개년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해양에 대한 공감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협업과 공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해양에서의 활동 방식 또 해양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드 사이언스, 사회과학 그리고 인간적인 과학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과학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미 어느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해양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두 번째 10년에 대한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해양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해양 관련 연구에 있어서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양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과학과 관련된 10개년 계획은 유엔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해양과학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급 패널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을 보면 저희는 저희의 기존의 관계를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관계는 해양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해양이 어떤 쓰레기통으로서 취급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육상과 해상에서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열린 영해에서 그리고 경제통합구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고 기후변화의 여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찾아야 하고 인구 증가에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양과학이 해양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지 또한 국가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회계에는 GDP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해양이 남용되거나 혹은 해양이 오염된다면
해양의 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해양의 부를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해양에서의 활동이 그리고 해양 과학 그리고 해양 산업이 사람들의 안녕에 어떤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화 혹은 인간의 행복에 해양이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런 고려가 있어야만 의사결정권자들이 해양 연구에 투자되고 있는 1.7%라는 작은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해양 과학, 그리고 해양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양 윤리와 더욱 형평성 있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좌측을 보시면 제가 발표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유엔의 해양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가 최초로 발간이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해양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 경제, 윤리, 그리고 인간 관계, 또한 해양에서의 활동을 공동 설계해 나감으로써 인간과 해양의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를, 또한 전례 없는 기회를 인간과 비즈니스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성공적인 세션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또 세계해양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또 키오스트에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